삼성이 뭐? 이참에 삼성 한번 망하게 만들어줘. 여기 인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챈나이 공장을 시작으로 시위의 여파가 노이다 공장까지 번지고 있어 삼성전자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한 인도의 여성 수석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한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의 아루시라고 해요. NDTV 방송국에서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죠. 인도의 산업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일들을 취재하고 후배 기자들의 가이드 교육을 주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늘 그랬지만 저는 취재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만이 제 삶의 에너지를 채워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흥미를 가지고 있던 기업의 사건, 사고나 이슈가 있다면 무조건 달려가고 보는 스타일이죠. 물론 그 부분이 본의 아니게 후배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보통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출근을 자주 합니다.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날도 역시 그랬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날따라 유독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오늘은 남인도에 위치한 분주한 도시인 챈나이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여행을 위해 가방을 빠르게 챙기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인도의 메인 뉴스 방송국에서 일하는 저는 기자로서 중요한 이야기를 취재하는 것을 항상 기대했는데 이번 챈나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챈나이는 큰 산업과 분주한 거리로 유명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바로 더위를 느꼈어요. 태양이 밝게 빛나고 공기는 습기로 가득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긴장을 가라앉히려고 했죠. 제 임무는 최근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의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이야기였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는 혼잡한 거리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버스와 자동차들을 보았어요. 도시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경적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공장들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저는 택시를 불러 택시기사에게 삼성 공장의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쁜 도로를 따라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공장까지의 길은 예상보다 오래 걸리더군요. 교통이 매우 혼잡했고 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를 관찰했어요. 시장이 열려 있었고 상인들은 과일부터 옷까지 모든 것을 팔고 있었죠. 혼란 속에서도 목적의식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도착했을 때 삼성 공장은 스카이라인에 우뚝 서 있었어요. 그것은 높은 굴뚝과 큰 문을 가진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노동자들이 밖에 모여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상황의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입구로 다가갔어요. 보안 요원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군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기자 배지를 보여주고 시위에 대해 보도하러 왔다고 설명했어요. 간단한 확인 후 그들은 나를 들어오게 허락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소리가 달랐어요. 기계들이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빠르게 일을 옮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계속되는 시위로 인해 평소의 리듬이 깨져 있었어요. 일부 노동자들은 동료들과 크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밖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장비를 설치했어요.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었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으로 노트북을 채웠어요.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들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죠. 라즈라는 이름의 노동자와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 그의 눈에서 좌절감이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했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우리는 매일 열심히 일해요.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임금은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의 동료들이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 걸 보는데 그걸 보면 열심히 하고 싶었던 그날의 다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한국에서 일하는 동료들처럼 같은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해요. 라즈의 말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정성과 존엄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표시로 노트를 적고 고개를 저는저는 끄덕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였고 각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유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공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과 그들의 환경을 관찰했어요. 공장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긴장감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노동자들은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단결의 의식이 있었어요. 공장 밖에서는 시위가 커지고 있었어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며 구호가 더 크게 외쳐졌어요. 경찰관들이 전략적인 지점에 배치되어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상황은 매우 민감했고 한 번의 실수로 상황이 혼란으로 빠질 수 있었어요. 저는 더 넓은 관점을 얻기 위해 몇 명의 노동자들과 더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각 사람은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된 점은 더 나은 임금과 개선된 근무 조건을 원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동료들에 비해 과소 평가받고 저임금을 받는다고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해가 더 높이 떠서 공기는 더 뜨거워졌어요. 저는 노동자들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결심은 여전히 강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마시러 갔어요. 벤치에 앉아 ongoing 시위를 경이로움과 걱정으로 바라보았어요. 노동자들은 열정적이었지만 경찰의 존재는 모든 것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양측이 평화롭게 차이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길 바랐어요. 내 자리에 돌아와 저는 사건을 계속 기록했어요. 카메라는 노동자들의 순수한 감정과 변함없는 정신을 포착했어요. 모든 구호, 모든 표지판, 그리고 모든 공정함에 대한 간청이 내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에 깊이를 더했어요. 해가 저물자 시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은 굳건히 버텨냈고 그들의 목소리는 공장 구내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실적이었고 그들의 평등을 위한 싸움은 중요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인식이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며요. 챗나이는 저에게 도전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삶의 한 면을 보여주었어요. 노동자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다음 보도를 생각했어요. 더 발견할 것이 많았고 저는 다가오는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여정은 저에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변화를 만들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도전을 한 걸음씩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다시 공장을 찾으러 갈 때는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더 깊게 그들의 대화를 이끌어 봐야겠다 싶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전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태양이 공장 부지를 내리쬐고 습기가 제 피부에 축축하게 달라붙었죠. 근로자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더 나은 임금,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장소 곳곳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싸움은 계속 있었죠. 근로자들이 점점 더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고 더는 참을 수 없어 했어요. 그들은 단순하게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길 원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긴 시간을 보내며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월급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었죠. 저도 관찰자로서 그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들의 구호가 들려왔어요. 반은 타밀어로, 반은 영어로 외치고 있었어요. 같은 일, 같은 임금. 그 말들이 공기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 공장에서 이뤄저는 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죠. 경찰들이 막아섰어요.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도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지만 경찰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분노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었죠. 제 직업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봐왔지만 이번 상황은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팽팽했고 언제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저는 군중 속에서 대화를 나눌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남자에게 눈길이 갔죠. 그는 앞쪽에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여기 지도자 중 한 분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저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아르빈드입니다. 목소리는 크게 외쳐서인지 쉰 상태였지만 그 속에는 힘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르빈드는 깊게 숨을 쉬고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어요. 우리는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공정한 대우를 원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한국의 근로자들보다 덜 대접받아요. 왜 우리의 삶은 그들보다 덜 중요해야 하나요?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그게 너무 과한 요구인가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죠. 그 뒤에서는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서로의 에너지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았죠. 이 회사가 걱정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여기에 단지 몇몇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목표 아래 하나가 되었거든요. 아르빈드는 뒤에 있는 공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세요? 그는 물었어요. 매일 우리는 저 안으로 들어가요. 그들의 제품을 만들죠. 우리의 시간과 힘을 그들에게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받죠? 월세를 겨우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뿐이에요.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데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서 씁쓸함이 느껴졌고 저는 그를 탓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전에 많이 들었죠. 근로자들이 그들을 숫자처럼 대하는 기업과 싸우는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나니 그 현실이 더 강하게 와 닿았어요. 군중이 앞으로 밀려들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경찰들이 시위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패를 들어 올리면서요. 아르빈드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눈에서 걱정이 살짝 스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르더니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최루탄이었어요. 군중이 뒤로 물러났고 몇몇은 기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노에 찬 외침을 했어요. 저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과 목을 따갑게 만드는 연기 속에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밀치고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뛰고 어떤 사람들은 비틀거렸죠. 경찰들은 앞으로 다가가면서 이곳을 정리하려 했지만 근로자들은 물러나기를 거부했어요. 저는 그 혼란 속에서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이 장면을 기록해야 하는 기자로서의 임무와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호를 외치던 근로자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일부는 임시로 만든 바리케이드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경찰과 직접 맞서고 있었어요. 절박함이 가득한 장면이었죠. 연기 너머로 혼란 속에서도 가만히 서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격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뭔가 끌렸어요. 저는 눈이 따가운 가운데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저를 잠깐 보더니 다시 군중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런 상황을 전에 본 적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거의 체념한 듯 들렸어요. 저는 그녀에게 제 소개를 하고 이름을 물었어요. 쉬레야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첸나이에서 한국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잘해줬어요. 학교를 다니게 해주셨고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었죠. 기회를 주셨어요. 근로자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는 하지만 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쉬레야의 경험은 제가 오늘 본 것과 너무 달랐어요. 시위에 나선 근로자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그녀는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기회를 얻은 거였죠. 이 극명한 대조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고 더 많은 질문을 떠올리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근로자들은 그들의 요구를 분명히 했고 이제 회사는 응답해야 할 차례였죠. 저는 그날 충분한 자료를 모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조용한 방에서 오늘 겪은 일을 곱씹었어요. 근로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는 건 당연했어요. 하지만 쉬레야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했죠. 이 회사의 모든 부분이 무자비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 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퍼즐이었고 저는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이 시위는 그 변화를 상징하는 한 부분에 불과했죠. 근로자들은 이제 단지 월급만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정함을 원했고 존중받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작은 호텔 방에서 자리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얹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들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쉼없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강렬한 며칠이었죠. 분노와 혼란,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날들이었어요.
창밖에서는 첸나이 시내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세상이 화면 하나로 좁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삼성 공장 시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더는 임금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존엄성, 존중,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제가 인터뷰했던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이었지만 그들에겐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르빈드의 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자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던 노동자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혼란의 중심에 너무 가까이 있었죠. 최탄이 공기 중에 퍼져 눈이 따갑고 절망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쉐리아였죠. 그녀는 소리치지도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현장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죠. 노동자들, 노조 지도자들, 회사 대변인들까지 모두 저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상황의 모든 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마치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을 억지로 맞추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쉐리아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분노가 아닌 감사에서 출발한 이야기였어요. 그녀 어머니가 남한 가족 밑에서 일하며 얻게 된 기회는 쉐리아가 상상도 못했던 미래를 열어주었죠. 이 거대한 노동 분쟁 한가운데서 그녀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죠. 그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악당과 영웅의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조금 더 빠르게 써 내려갔죠. 쉐리아의 삶과 시위 노동자들의 삶이 이렇게 대조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어요. 쉐리아는 운이 좋았지만 운만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요구였죠. 시위는 첸나이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삼성만 이런 요구를 받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다른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들도 시위에서 영감을 받아 조직화되기 시작했어요. 삼성 공장의 파업은 더 큰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점점 부유해지는 사람들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평등을 위한 싸움이죠. 생각에 잠겨있던 중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기사 잘 되고 있어요? 마감은 내일이에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압박감은 항상 있었지만 이번엔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기사는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 그리고 공감을 이끌어낼 진실을 전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두를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시간도 무한정 있을 수는 없었어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시위는 복잡했지만 그 근본에는 간단한 원칙이 있었어요. 정의라는 것이죠. 노동자들은 체제를 뒤엎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공정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정함이라는 단어는 저에게도 큰 울림이 있었어요. 기자로서도, 그리고 오랫동안 수많은 불평등의 이야기를 보아온 사람으로서도 말이죠.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눈에 서린 분노, 뜨거운 햇볕 아래 소리치며 갈라지는 목소리, 그리고 쉐리아의 조용한 결단력도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미래와 희망에 대해 말하던 그 순간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글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독자들이 그 세상에 들어와 저와 같은 긴장감,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면서 창밖의 도시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래 거리에는 여전히 바쁘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 명이나 삼성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고 있을까요? 또 몇 명이나 관심을 가질까요? 기사가 나오면 일부는 이것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격으로 볼 겁니다. 당연히 반발도 있겠죠. 인도 정부는 이미 삼성 같은 회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인도에 일자리와 자본을 가져다 줬죠. 하지만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도 그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마지막 단락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을 때 기묘한 피로와 만족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어느 이야기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솔직했고 진실했죠. 노동자들, 아르빈드, 그리고 쉐리아.
그들이 서로 엮인 경제와 윤리의 복잡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내고 나서야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로 여전히 머리가 가득 차 있었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이제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건 그들의 몫이었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려던 찰나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쉐리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시위는 계속될 것이고 대화도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조용한 성취감이 들었어요. 필요한 이들에게 목소리를 전해주었고 때로는 그걸로 충분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시 삼성공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인터뷰와 현장 방문으로 가득 찬 긴 하루가 될 예정이었지만 공기 중에 뭔가 불길한 느낌이 감돌았어요. 도시에는 이른 아침 교통소음이 가득했죠. 경적을 울리는 릭샤와 상인들이 자리를 잡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소리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공장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높고 회색빛의 공장 벽이 더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그 차가운 벽은 몇 주 동안 노동자들을 짓누른 긴장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이미 시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싸움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구호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뭔가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그들도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죠. 더 가까이 다가가자 시위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이었죠. 제가 보도한 내용은 그들의 투쟁을 전국에 알렸고 그와 함께 책임감이 따라왔어요. 저는 과연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노트를 꺼내서 관찰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군중은 더 크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시위자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더 많은 젊은 얼굴들, 심지어는 10대들도 보였어요. 나이 든 노동자들과 똑같이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미래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든 못 깨닫든요. 군중 속에서 가냘픈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전에 만났던 인턴 슈레야였어요. 그녀는 군중의 가장자리에 서서 주먹을 꼭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엿보였어요. 며칠 전 이야기하던 조용한 소녀 같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알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너무 주목받지 않으려고 신경 썼죠. 슈레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녀가 돌아섰고 저를 보자 표정이 풀렸어요. 소니야, 이렇게 빨리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사실 둘 다 이게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슈레야는 잠시 망설이더니 군중을 살펴보고 나서 대답했어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회사는 물러서지 않고 있고 이제 몇몇 노동자들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해요. 그게 그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속이 안 좋았어요. 단식 투쟁이요? 네, 절박한 선택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도 변한 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기업과의 협상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명은 걸려 있죠. 다른 곳에서 다른 갈등에서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격하기가 더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돌려 그녀에게 물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슈레야는 어깨를 으쓱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힘들어요. 제 인턴십 제 미래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매일 이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들이 받을 자격의 절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슈레야는 늘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었죠. 특권을 가진 교육과 경력 전망의 세계와 그녀를 둘러싼 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 이제 그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 옆에 서서 시위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봤어요. 노동자들은 커다란 원을 이루며 모여 있었고 점점 더 크게 그들의 요구를 외쳤어요. 몇몇은 정당한 임금과 동등한 대우라고 적힌 검은 글씨의 피켓을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갑자기 군중이 움직였어요. 경찰관들이 도착한 것이 보였어요. 그들의 유니폼은 거리의 먼지와는 대조적으로 깔끔하고 빳빳해 보였어요.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어요. 구호가 멈추고 긴장된 침묵이 자리 잡았어요. 경찰관들이 시위 중심으로 행진하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로 이 순간이 제가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시위 지도자인 아르린드가 나서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을 지닌 남자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경찰관 책임자와 맞서는 그의 태도는 결연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어요. 너무 짧았죠. 몇 분도 안 돼 경찰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집회를 해산시키려는 움직임이었어요. 혼란이 터졌어요. 노동자들이 흩어졌고 일부는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다른 이들은 뒤로 물러났어요. 공기가 외침과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슈레야가 저를 뒤로 끌어내며 경찰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우리는 옆으로 비틀거리며 물러났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보였어요. 최루탄이 던져졌고 공기는 숨막히는 연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입과 코를 가리며 최악을 피하려 했지만 눈이 따가워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장면을 기록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땅에 쓰러졌고 몇몇은 체포되고 다른 이들은 도망치고 있었어요. 혼란 속에서 아르빈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서서 명령을 외치며 시위자들을 모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충격에 얼어붙어 있는 슈레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이런 충돌을 전에 본 적이 있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폭력과 두려움은 언제나 마음에 상처를 남기죠. 그저 무너져가는 시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이요.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시위는 끝났어요. 노동자들은 흩어졌고 많은 이들이 체포되었으며 다른 이들은 부상을 당했어요. 공장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압감은 여전했어요. 정당한 임금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노동자들이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후유증 속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도 이런 결말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다시 모일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더 많은 것을 밝혀내야 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걸음을 옮기면서 슈레야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말이 없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둘 다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